안녕하세요. 과학, 기술, 경제, 투자 전략 고민하는 S테스입니다. 11월 27일 쟁점 세 가지인데요. IEA, 세계 에너지 기구죠. 여기서 23년 세계 에너지 전망 보고서 발표했는데 이게 지금 글자 빽빽하게 한 355페이지 정도 이렇게 돼서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이제 정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쟤네들 전망 부분은 크게 지금 참고할 게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재 글로벌 화석 연료, 그러니까 석탄, 오일, 천연가스 이 부분의 현재 상황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알아두면 앞으로 유효할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유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호주 골든 하이드로젠이 천연 수소 생산하려고 파일럿 플랜트 설립한다, 이런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항공 엔진 전문 회사 아닙니까? 델타호크, 여기서 항공기용 수소 엔진 개발했는데 여기 지금 어마무시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IEA 보고서 이제 보겠는데 23년 기준으로 화석 연료에 대한 장래 수요를 전망해 봤더니 22년, 즉 작년 전망치보다도 약간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의 글로벌 탈탄소 정책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원인, 경기 둔화 전망, 이런 게 반영돼서 이제 작년보다는 금년에 전망해 봤더니 앞으로 화석연료 수요가 둔화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세계적 저성장 시대에 에너지 수요 증가도 과거보다는 둔화될 것 같다. 요거 지금 다시 확인해 주는 거 아니냐. 이게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플러스 상관관계가 갖는 게 에너지 수요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죠. 그래서 과거 50년보다도 미래 50년이 평균 경제 성장률 매우 낮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이와 관련된 제가 영상 올린 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표현할 때 세계적 저성장 시대다,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따라서 에너지 수요 증가도 과거 50년보다는 둔화될 것이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기서는 에너지 총 수요가 증감하는 요거보다는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에너지 전환이죠. 그러니까 무탄소, 저탄소 에너지 사용은 더 증가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시장이 구조적 변화한다는 거, 이걸 주목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실천적으로는 더럽고 탄소 제일 많이 배출하는 석탄을 다른 청정 에너지, 무탄소,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교체한다. 지금까지는 천연가스가 가장 주목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천연가스와 함께 이제 천연수소가 점점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화석연료는 2030년경에 이제 정점을 찍을 것 같다, 이렇게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 수요가 이제 감소한다는 거거든요. 특히 석탄 수요 급격히 감소한다. 그림 한번 보시죠, 거기. 그리고 오일하고 천연가스 수요는 2030년 이후에는 증가하는 게 없다. 거의 플랫합니다. 수요 전망이 플랫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무탄소, 청정, 재생에너지가 이제 다른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주목받게 된다.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게 된다. 이걸 지금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총 에너지 수요는 전년비 증가세가 둔화된다는 것이지 총 에너지 수요가 감소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혼돈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경제가 저성장한다는 것이지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20년대 중반부터 50년까지 화석 연료에 대한 총 수요는 IEA가 볼 때는 한 3엑사줄만큼 감소한다는 겁니다. 이 엑사줄이 10의 18성 줄에 해당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거대 단위입니다. 하여튼 에너지 관련해서 이산화탄소 배출 정점이 한 20년대 중반에 돌아올 것 같다. 즉 그 이후에는 20년대 중반이 지나면은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에너지 분야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은
전년도보다도 감소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거는 대략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감소하는 가장 큰 기여자가 천연 수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탄 수요 변화가 매우 드라마틱합니다. 이거는 이때 이제부터는 석탄, 오일, 그러니까 천연가스의 현재 상황을 이제 잘 정리를 하고 있어서 요걸 정리를 해봅니다. 현재는 석탄은 주력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조 에너지원 정도라는 겁니다. 보조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할 때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석탄, 특히 석탄 발전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석탄 수요의 한 65%는 석탄 발전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이제 대체를 하면은 CO2 배출은 확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16%는 제철 부문에서 사용된다는 겁니다. 석탄 수요가. 그런데 지난 10년간 석탄 발전소 용량이 설비 용량 자체가 한 10% 정도 감소했다는 겁니다. 즉 석탄 발전소 폐쇄했다는 거죠. 이거는. 그다음에 석탄 기반 철강 생산. 그러니까 철강 생산할 때 석탄은 결국 환원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은 FE가 산화철 형태로 우리가 철광성을 가져오는데 거기서 철과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철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철에서 산소를 떼내야 되잖아요. 떼내는 역할에 그러면은 그 산소를 누가 가져옵니까? 이제 석탄하고 산소하고 결합시켜서 결국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죠. 이런 정도로 환원 정도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석탄이 이게 바로 제철용 유연탄 이렇게 해서 우리 가격 공시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지금까지 제가 천연수소의 생성 원리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철광석이 주로 3산화철 그러니까 FE 철 하나에 산소 3개가 붙어 있는 3산화철 형태로 되어 있는데 철이 땅 속에서 산화될 때 그 산소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지하수가 고온 고압의 환경에서 올리빈과 만날 때 수소가 환원돼 버린다는 겁니다. 물이 분해돼서 그러니까 수소하고 산소가 붙어서 물이 됐는데 물이 분해돼서 수소가 산소를 뺏긴다는 거죠. 철한테. 그래서 철광석이 됐고요. 그 철광석이 이제 캔에 갖고 와서 제철소에서 순수한 철로 뽑아내기 위해서는 다시 산소를 뺏어버린다는 거죠. 그 산소를 뺏을 때 이 석탄을 사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참 세상 참 오묘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석탄 기반 철강 생산 요 설비 용량은 주로 요게 이제 중공 쪽에서 중공이 과거에 고도 성장할 때 그때 이제 주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석탄을 갖고 이제 철강 생산한 요 설비는 2003년에 그때 전 세계적으로 철강 설비가 정점이었다는 겁니다. 석탄으로 철강 만드는 설비 한 1.3억 톤 가량 정점이었고 요 관련해서 철강용 석탄 수요의 정점은 언제였냐? 14년이었다는 겁니다. 한 11년 후죠. 그래서 그때 연간 제철용 석탄 수요가 한 9.5억 톤 매년 이렇게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CO2가 얼마나 배출이 됐겠습니까?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론 2014년이 철강용 석탄 수요가 정점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철강 생산은 계속 늘었지만은 철강용 석탄 수요는 감소했다는 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철을 만들었느냐? 대체 기술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이제 CO2 배출 줄여야 하니까요. 그 대체 기술이 점점 사용됐다. 그러니까 대체 기술이라는 게 고철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전기로를 통해서 철을 먹고 또는 천연가스 기반 직접 환원철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포스코 같은 데서 나오고 있는 게 그러니까 수소를 환원용으로 사용하자. 수소 환원철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중공 쪽도 이제 원자로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글로벌 현상이니까요. 그래서 기후 위기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석탄 사용 드라마틱하게 감소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석탄 관련해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하면은 어떤 새로운 발전소를
지을 때 계속 지어야 되잖아요. 전기수 늘어나니까. 그럴 때 석탄 화력이 차지하는 그 비중, 그게 2006년에 45% 그때 정점을 찍었다 합니다. 요게 이제 어떤 그 상식으로 아주, 그러니까 22년에는, 그러니까 22년 연간 어떤 그 전 세계에서 발전소 지을 때 석탄 발전소의 비중은 11%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2006년에 45% 정점이었다가 이제 작년에는 11%로 줄었다. 이게 석탄 사용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소 설비 용량 자체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석탄 사용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연간 그 석탄 발전 용량 그 정설 규모 보면은 12년에 거의 100기가와트까지 이렇게 정설한 게 그때가 정점이었다 그러고요. 작년에는 한 50기가와트짜리가 지금 정설됐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준공이죠, 준공. 예. 대신에 이제 태양광, 풍력 발전 이런 분야 그 전력 시스템이 계속 확장되고 있다.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점점 우세해지고 있다. 요 현상은 특히 미국 쪽에서 매우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이거, 예,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일 분야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오일은 지난 20년 동안 오일 수요 증가한 게 매일 한 1,800만 배럴. 여기 연간은 곱하기 365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1,800만 배럴. 이게 순 증가량입니다. 순 증가량. 예, 지난 20년 동안. 근데 요 부분에서, 그러니까 로드 트랜스포트, 그러니까 도로 운송 부문에서 그 오일 수요가 지난 20년간 그 견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난 20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한 6억 대 이상 증가했다는 거죠. 예, 6억 대. 예, 그렇잖아요. 예, 뭐 하여튼 이 정도. 그리고 이제 그 도로를 통한 화물 운송, 그러니까 배로 가령 이렇게, 예, 화물을 컨테이너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이송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전부 다 도로를 통해서 또 그 물동량이 있잖아요. 도로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조그마한 그 통해서 또 움직이고, 뭐 우리가 마트 가서 차로 가서 마트로 물건 사오면 그 이제 도로로 로드 프라이트 액티비티에 포함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요런 분야가 지금 한 그 65%나 증가했다. 지난 20년간. 그래서 여기에서 오일 수요 증가를 다 견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 도로 운송이 전 세계 그 석유 수요의 45%나 차지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도로 운송 분야 그 에너지원으로 만약에 천연 수소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만큼 CO2 배출이 팍 줄어드는 거죠. 그렇잖아. 예. 그래서 오히려 석유화학 산업이 오일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로 운송 부분이 45%, 석유화학 산업은 오일 수요의 1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저는 의외인데, 하여튼 그렇다고 하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고서는 이 전기차, 즉 그 EV의 기대를 상당히 하는 그런 그 뉘앙스로 지금 기술이 되어 있는데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가솔린차, 디젤 자동차 이런 것들은 2017년도 그 판매가 정점을 찍었다 하고요. 2018년 또 2019년 되면은 트럭도 정점을 찍었다 하고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2017년에서 19년 사이에 가솔린차, 디젤차, 이륜차, 트럭 이런 거 다 판매가 정점을 찍었다. 그다음에 이제 판매가 줄어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판매 줄어든 거는 2020년 지금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그거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2020년에 전기차가 전 세계 자동차 판매 4% 차지했다. 그러면서 23년에는 전기차가 18%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두고 봐야 되죠. 최근에 전기차 판매 지금 급감하고 있는 거, 이거 지금 반영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두고 봐야 되고요. 지금 이 IEA 보고서에 의하면은 20년이 끝나면 이 현재의 10년, 그러니까 결국 2030년이 지나면 이런 뜻이죠. 2030년이 되면은 이 현재 상태가 계속된다면은 도로 운송 부분이 더 이상 석유 수요 증가 원인이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여기서 그 주력을 전기차가 대체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지금 보고서를 써놨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전기차가 아니고 수소 엔진차일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가스 부분을 보면은 2011년 이후에 글로벌 천연가스 사용량 연평균 한 2%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30년까지는
천연가스가 연평균 0.4% 미만으로 성장이 둔화될 것 같다. 요거 아주 재밌는, 그러나 좀 요거 앞으로 요거 자세히 좀 더 분석을 해야 될 요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근데 현재 천연가스 수요의 한 39%는 가스 발전이라고 하고요. 발전소. 그 다음에 21%가 건물 난방용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스 발전 설비하고 가스 난방 설비, 요게 용량 초과가 지금 정점을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전과 난방 부문에서 앞으로 가스 수요가 줄어들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천연가스 사용이 그래서 2030년쯤에 정점에 이르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령 2002년에 천연가스 발전 설비 추가되는 게 한 100기가와트 이상, 이렇게 그게 이제 정점이었고, 그 당시에는 연간 발전소 새로 짓는 그 용량이 한 65%를 가스 발전이 차지를 했는데, 이게 2022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기가와트 미만으로 지금 감소했다는 겁니다. 가스 발전소 추가하는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가스 수요 감소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석탄하고 다른 점이, 신규 설비 증설하는 거는 이렇게 둔화가 됐지만, 그러니까 정점일 때 100기가와트에서 작년에 30기가와트로 줄어들었지만은 총 가스 발전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석탄과 다르다는 거죠. 즉 석탄 발전소는 아예 발전소를 폐쇄시켜 버리지만 가스 발전 폐쇄되는 그런 건 없는 거죠.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태양광, 풍력, 원자력 발전, 이런 게 이제 가스 발전의 대체제로 하여튼 주목을 했는 것인데, 그래서 IEA 보고서에 의하면은 지금부터 50년까지는 발전 부문의 천연가스 수요 감소한다. 그 다음에 건물 난방용 가스 보일러가 과거 정점일 때는 난방 장비 총 판매 한 40%까지 차지했다는데, 거기에 지금 이게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대체하고 있는가? 난방용. 난방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난방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난방은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스 보일러 아니면은 뭐 대체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스 보일러가 지금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스 보일러 만들어 파는 거를 주력을 하는 기업들 주식, 이거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투자를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 가스 난방 보일러를 뭐가 대체하는가? 히트펌프가 계속 대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히트펌프. 그래서 이 히트펌프가 참 재미있는데, 이거 히트펌프는 이전에도 저도 한번 이렇게 영상에서 다룬 바가 있는데, 특히 EU에서 작년에 가스 대란 날 때 대응 수단으로 히트펌프 공급을 늘린다, 이런 것도 이제 수단으로 나오고 그랬거든요. 대책에, 공식 대책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트펌프, 이게 가령 물펌프가 뭡니까? 낮은 곳의 물을 높은 곳으로 보내는 장치 아닙니까? 물펌프. 그런데 물은 어떻습니까? 저절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펌프는 자연적인 현상과 반대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펌프가 작동시키려면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 되죠. 에너지 집어넣어야 됩니다. 투입되는 에너지가 뭡니까? 사람이 펌프질을 하거나 근육의 힘이죠. 아니면 전기 에너지를 모터 돌리는 거 아닙니까? 이와 유사하게 아날로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열펌프라는 것은 열은 저절로, 고온에서 저절로 흐르는 현상, 이게 자연적인데, 반대로 이제 하기 위해서 결국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 이용해서 건물 냉 난방하는 그런 어떤 장치, 일단 이렇게 여기서는 간단히 정리하고, 왜냐하면 열 펌프가 가스 보일러 난방을 지금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하고 지나가고요. 그래서 지금 분량이 상당히 방대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정리한 거 공유하기로 하고요. 지금 여기까지 본 바와 같이 지금 천연수소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천연수소 관련해서 두 가지 경우 이슈가 당연히 지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로는 천연수소가 현재 예상대로 급성장하는 경우, 즉 현재 예상이 뭡니까? 2030년에 75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그 성장 속도죠. 그렇게 돼서 현재 글로벌 수소 시장의 한 절반을 천연 수소가 대체한다. 이런 전망 아닙니까? 그 이후에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점점 더 그 시장이 가속 성장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석탄하고 오일 수요 감소는 더 지금보다 더 그 급격히 감소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현 상황에서 그 영향을 지금 자세히 제가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더 오랫동안 더 깊이 고민을 해야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그 경우의 수라는 것이 천연수소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죠. 예. 정반대로 흐지부지 되는 경우, 또는 이제 시장 성장이 예상보다 더딘 경우, 그럴 경우에는 천연가스 수요는 석탄 대체 수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수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천연가스 수요는 계속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천연가스는 태양광이나 풍력은 가능성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저거는 원가가 비쌉니다. 예, 그런 점을 다 고려하면은 가능성이 없는 아주 안정적인 신뢰할 수 있는 청정 저탄소 에너지원의 어떤 지위를 천연가스가 더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천연수소가 흐지부지하거나 시장 성장이 더딘 경우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IEA 저 보고서는 지금 천연수소 영향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망 부분은 별 의미 없지 않을까. 다만 그 석탄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 쪽은 그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천연수소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데 두 가지 추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 내용인데 호주 요크 반도 거기에서 천연수소 탐사 중인 회사가 있죠. 골든 하이드로젠 아닙니까? 이 회사가 이제 땅 밑에 그 천연수소가 매장되어 있다, 상업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수소 공장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소 공장 바로 그냥 지을 수 없으니까 파일럿 공장을 짓는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요 분야 전문 기업이 아마 스페인에 있는 회사 같은데 H2 사이트라는 그 회사하고 수소 파일럿 플랜트 건설을 하기 위한 MOU 추진했다. 즉 공장 건설 추진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 H2 사이트라는 저 회사 제가 한번 가봤더니 뭐 여러 가지 자기들 그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거 같습니다. 땅 속에서 그러니까 요크 반도 그 람세이 프로젝트였잖아요. 람세이 하이드로젠 프로젝트 아니었습니까? 내추럴 하이드로젠 프로젝트 람세이. 그래서 거기 땅 속에서 천연수소를 퍼올리면 거기에는 수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수소 비중이 뭐 80% 이 정도 된다고 하죠. 헬륨도 있고요. 질소도 있고요. CO2도 다 섞여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수소만 따로 뽑아내서 농도를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이제 언블렌딩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네요. 언블렌딩. 말하자면은 수소만 분리수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골자는 천연수소 공장이 지금 본격 설립된다 이겁니다. 예. 좀 뭐 호주만 그렇겠습니까? 결국은 프랑스도 할 것이고 다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진짜 주목되는 거 델타 호크, 미국 아주 저명한 제트 엔진 개발 회사입니다. 항공기용 수소 엔진을 개발해서 미국의 FAA 즉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연방 항공청입니다. 거기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 말이 어마무시합니다. 자, everything is about to change. 이렇게 시작하네요. Everything is about to change. 모조리 싹 바꾸겠다 이거 아닙니까? 모조리 싹 바꾸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개발한 이 항공용 수소 엔진, this is not just another aircraft engine. 그냥 단순히 새로운 어떤 그 항공 엔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싹 바꾸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럼 이 말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기존 항공기 엔진뿐만 아니고요. 승용차, 트럭, 발전소, 국방 분야 다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말은 저런 시장에 다 공략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그 기계 엔진 여기에 자기들이 개발한 데 수소 엔진 멀리 다 적용시키겠다. 그 시장 쳐들어가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선전포고죠.
예. 시장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는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건데 저는 연료전지 되지도 않을 거로 보기 때문에 허접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어떤 홈페이지에 가서 제가 쭉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되지도 않을 허접한 연료전지 시장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별도 영상으로 좀 더 한번 자세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